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17일차 미래의 작가 해피영희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시나요? 저도 오늘 토요일이라 오전 근무를 마치고 집안일을 마친 뒤에 이제야 제가 좋아하는 공간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김혜란 작가의 안녕이라 그랬어 그 네 번째 이야기 이물감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김혜란 작가가 평범한 사람인 기태의 그 심리적인 마음을 따라가면서 아주 담백하게 쓴 소설인데요. 정말 그 김혜란 작가의 필력에 또 한 번 감탄한 소설입니다. 이 이물감 역시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난다든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그 기태라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흔들림을 따라가는 작품입니다. 제목 이물감은 내 몸 안에 있는 낯선 존재를 은유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단순히 그 이물감이 단순히 몸속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무언가, 그걸 넘어서 내 삶에 예고 없이 들어온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 그런 존재의 그 기억, 그것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주인공이 겪는 그 신체적 고통을 사실적 내면의 그 정서적 상처와 맞닿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작가는 나를 이루고 있는 세계가 사실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그 어떤 불안, 그런 거를 이야기해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이제부터 그 하는 줄거리, 그거를 따라서 가면서 한번 그런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소설이 우리는 그 언제든 타인에 의해서 예기치 못한 사건에 내가 나답지 않게 변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작품의 핵심 줄거리부터 보면 이 작품의 주인공은 기태입니다. 기태는 저축은행의 중년 사원입니다. 그는 어느덧 자신의 몸에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돼요. 위산 역류라든가 또는 목에 걸린 듯한 답답함,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또 일상에서도 예전과 다른 낯설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태는 이혼한 아내 희주를 문득 떠오르곤 하는데요. 함께 있던 시간과 지금의 거리는 너무나 멀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태는 후배에게 희주가 필라테스 학원을 개업했다는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희주의 SNS 계정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별다른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댓글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댓글 단 사람의 계정을 들어가 보니 오히려 거기에 희주의 사진이 더 많습니다. 희주가 행복하게 웃는 모습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 또 거기에 또 희주도 댓글로 함께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희주는 거기에 댓글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메뉴에도 없는 나만을 위해서 해준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고 감사를 표현하는 댓글이었어요. 그때는 두 사람의 기류가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행복 동선을 찾아가요. 바로 그 셰프가 운영하고 있는 이탈리아 식당에 찾아가는데요. 그곳은 예약을 하지 않으면 손님을 받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인적이 뜸한 시간에 기태가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셰프가 직원에게 모셔라 하죠. 그래서 셰프를 자세히 관찰하게 됩니다. 사진보다는 훨씬 서글서글하고 상냥해요. 그리고 그의 음식
먹으면서 희주도 이런 맛을 느꼈을까? 이런 감상에 젖으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한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 여자에게도 직원은 예약했냐 하니까 셰프님하고 잘 아는 사이다. 셰프님께는 연락을 했다 하죠. 셰프가 반갑게 손을 흔들려요. 그리고 이쪽으로 모시라고 가까운 데로. 그래서 기태는 본의 아니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도청을 합니다. 도청이 아니죠. 그냥 들리는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가 이제 쭉 이어졌는데 마지막 대화에서 여자는 셰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요즘에 학원에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셰프가 이야기합니다. 흥미를 잃었다고, 재미가 없어서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기태는 그 순간 목에서 뭔가 이물감이 넘어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먹던 음식을 그만두고 수건으로 입을 닦고 그 수건을 남아있는 밥솥에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나와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셰프가 남겨진 그 상황을 보고 놀라서 따라 나옵니다. 고객님, 뭐가 불편한 게 있으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셰프는 다행이라면서 다음에 오시면 더 정성껏 모시겠다고 합니다. 기태는 돌아서서 우쭐감을 느껴요. 이건 어떤 감정일까요? 어쨌든 이런 장면이 있고요. 또 한 장면은 회사에 회식 장면이 있습니다. 회사에 회식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 돈에 관한 이야기가 주고 받고 합니다. 그리고 신입사원에게 기태는 기성세대의 그 꼰대 같은 말을 안 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하고 말아요. 그런데 그 신입사원은 기태의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또 이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에 기태는 후회를 하죠. 말을 아낄 걸 하고요. 그리고 또 한 장면은 기태가 이혼 후 성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혼녀를 만납니다. 다른 이혼녀를. 그런데 그 이혼녀가 하루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너에게 뭐니? 이렇게요. 한 번도 기태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을 받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 여자가 읽고 답변을 보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에 성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나면 했던 듯이 애교스럽게도 보내봐요. 하지만 읽고 답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물감이 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나의 이물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요. 우리가 생활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불편한 그런 사건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거를 어떻게 잘 해결을 하고 또 내가 상처받지 않고 또 타인도 상처받지 않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기태가 이렇게 흐름을 보면 느끼는 이물감은 자신의 몸에서 처음 시작되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 그러니까 회식을 한다든지 또 엄마하고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관계에서 그거를 뭐 되새김이라든지 트림이라 했을 때 상대방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그런 거, 또 그거를 넘어서 결국 어떤 과거의 기억, 또 그게 자신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작가는
그 이물감의 모든 과정,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연스럽다고 이렇게 믿었던 것, 또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게 되는 상황. 나이가 들면서 몸은 변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 우리만의 시선도 변하게 돼요. 이런 변화들은 큰 사건으로 찾아오기보다는 아주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됩니다.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그런 느낌, 또 마음속에서 계속 걸리는 말 한마디, 또 문득 떠오르는 오래된 기억. 김혜란은 이런 사소한 감각들을 통해서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태라는 인물을 보면 참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기태는 희주에게 자신을 이물감으로 각인시키려고 했지만 정작 다른 유부녀와의 관계에서는 자신이 타인에게 이물감이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상대의 여성이 너에게 나는 뭐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기태가 자신이 희주에게 했던 어떤 행위, 그거를 역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작가는 이 거울 같은 장면을 통해서 기태가 누군가에게 자신이 불편한 존재일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인간관계를 드러내고 있어요. 기태는 또 저축은행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타인들을 잘 관찰을 합니다. 타인들을 잘 관찰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 사람의 태도라든가 표정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그 사람의 정서를 유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도 민감하지 못하고 무시했고, 또 관계에서도 그 관계에서 생긴 균열도 눈치채지 못하고 뒤늦게서야 알게 되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타인을 이해하는 이야기인 동시에 자기 자신을 이해해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희주라는 존재 역시 단순히 그 이혼한 아내라는 것보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희주라는 존재는 기태가 잃어버린 그 시간과 지나간 관계, 그거를 떠올리게 하는 인물입니다. 사람은 헤어진 뒤에도 상대를 완전히 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니죠. 함께 살아온 시간, 그리고 자신의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주를 떠오르는 순간들은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부분은 기태가 자신의 말과 행동을 뒤늦게 돌아보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큰 잘못보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 또 내 자신이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죠. 김혜란은 이런 후회를 특별한 사건으로 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한 이렇게 일상에 녹여서 한 번쯤 경험했을 일들을 다시 생각하고 또 성장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태를 보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해요. 이 작품이 던지는 그 철학적인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를 부여하자면 나이 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기도 합니다. 나이 들면서 우리는 불편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를 이물감에 대립을 해보면
더욱더 이해가 더 잘 갈 텐데요. 몸도 조금씩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고 또 인간관계도 많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하게 돼 있습니다. 선택했던 길의 그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그 인간관계라든지 또 내 몸이 보내고 있는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내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물감은 바로 그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작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삶은 완벽해서 편안한 게 아니에요. 위식도염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위가 편안하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그 이물감이 있음으로써 내 건강을 돌아보고 또 내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후회했던 후회스러웠던 순간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결코 이물감은 부정적인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불편함이 있을 때 그거를 그냥 방치하거나 그거를 알아채지 못하거나 그러기보다는 빨리 알아채고 또 빨리 해결하려는 그런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이물감이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느꼈고요. 만약에 또 이 이물감이 없으면 우리가 양심을 돌아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변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지 않을까요? 이물감이 없다면 편안하니까 뒤돌아볼 저기가 없겠죠. 설상 내가 잘못하고도 잘못한 사실조차도 모를 수도 있고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이런 것들을 살아가면서 빨리빨리 캐치하고 또 이물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저는 기태의 행동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희주의 그 동선을 따라가서 이물감을 투척하기보다는 희주의 행복을 바래주고 응원해 주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희주의 행복을 바라주면 자기 자신도 좀 더 품이 있고 또 자기 자신도 지키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치유를 위해서 이물감의 치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치유할 수 없습니다. 저는 기태가 끝내 도달하지 못했던 그 지점을 우리가 배우고 그 가치를 알고 그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성숙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김혜란 작가가 이 소설에서 알려주고 싶었던 게 바로 그런 거 아닐까요? 이물감 그거를 통해서 이물감이 굳이 물리적인 그것뿐만 아니라 또 내 몸속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어떤 예기치 않게 들어와서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또 그런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게 바로 이물감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책 내용을 이렇게 대충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떤 이물감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그 이물감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 기태의 이물감을 투척했던 그런 행동보다는 우리가 좀 더 희주의 행복을 바라주고 또 응원해주면서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이별을 인정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더 멋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람의 감정은 복잡 미묘해서 그때그때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책을 읽고 책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하는 인간으로 변모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많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도 저에게 이물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물감을 껴안고 좀 더 나답게 해소하면서 삶을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멋지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좀 많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을까요? 어쨌든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안녕이라 그랬어 이 소설집의 5번째 이야기 레몬 케이크입니다. 여러분 레몬 케이크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해요. 내일은 더 재미있는 레몬 케이크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우리 또 만나요. 안녕.